안녕하세요. 기절할 단열 성능, 단열하면 월드더 마우스, 에어컨이 필요 없는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을 가진 월드더 마우스 보령 현장이 준공을 했습니다. 이제 준공 동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완공이 되었고 22평형으로 지금 여기 보령 날씨가 35도 또 역시 엄청 더워서 지금 이제 끝자락에 더위에 8월 말일 날인데도 엄청 덥습니다. 아무튼 실내는 이렇게 시원했는데 어떻게 또 잘 지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 외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 외부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탄화 작업이 다 되어 있고, 여기 건물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그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2평의 전체적으로 앞부분에 보시면은 저기 등을 크게 여기에 전체 마당을 다 비출 수 있는 100W짜리를 설치를 했고,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 외부 단자함도 만들었고, 여기에 창을 크게 내서 이렇게 좌우로 볼 수 있는 그런 타입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 건물이 100mm 20장을 압축해서 저희 이 벽체가 200mm고 그 저기 지붕이 180mm, 그리고 중간에 중선장이 있고 여기 벽체는 100mm, 바닥 같은 경우는 바닥에 180mm 단열재에 그 위에 또 50mm, 230mm다. 그런 식으로 지었는데, 저희들이 단열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열의 원인은 이겁니다. 이게 100mm 20장 압축했던 손이 안 들어갑니다. 손이 안 들어가는 이 단열재를 천정에 하고, 여기 벽체가 이겁니다.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요렇게 실내에 2번, 한 번에서 2번, 실내에는 3번에서 4번, 그리고 여기는 스타코 마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라믹 사이딩으로 바꿔도 되고, 지붕 같은 경우도 여기 소피트 그 위쪽에 그 싱글을 오웬스 그 미국 걸 쓰고 있는데 저게 20년 이상 가는 게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기와로도 바꿔도 되고 뭘로도 다 바꿔도 된다. 그리고 항상 여기 이제 저희들이 앞부분에 이렇게 데크를 만들 겁니다. 데크 만들면 더 이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외부는 조금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외등부터 해서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물이 그냥 바닥으로 바로 떨어져서 내부에서는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이 좋은 제일 큰 이유는 이렇게 꼼꼼한 공사 내용입니다. 꼼꼼한 공사. 이 무슨 얘기인가면, 실리콘도 마찬가지고 여기 제일 많은 그 열교가 발생하는 곳이 밑창입니다. 여기에 한 번 안됩니다. 2번에서 3번 정도 나누어서 쏴줘야, 실리콘을 하기 전에 내부에 우레탄 폼 쏘는 것도 나눠서 쏘고, 그거를 커버해주는 실리콘도 2번, 3번 나눠서 쏴야 꼼꼼하게 그게 된다. 보고, 여기 곳이라 그래서 바닥에 여기 이 색깔은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너무 획일적이라 해서 짙은 색깔로 원하시는 대로 색깔을 바꿔 드리는 게 제일 좋다. 투톤으로 그래 하면 좋더라. 그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는 그 외부의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도 여기 이 보일러가 2드럼짜리인데 이 2드럼이 1년에 한 번 내면 대부분입니다. 심하면 2번 됩니다. 심하면. 아무튼 3드럼 쓰시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됐고, 이 건물은 외부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 이제 그 수도가도 만들고, 여기는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별일을 많이 하시니까 급할 때 쓰시라고 들어오지 말고 화장실도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은 실내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옆에서 보면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건 22평짜리인데 높습니다. 또 여기 높이가 거의 5m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크고 효율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용도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외부하고 바로 이제 연결되게끔 그래 만들어졌고, 실내에서 보겠습니다. 요런 게 필요하다니까. 요런 게 이게
전원생활 하면 뭐 안에 됐나 안 됐나 백날 이야기할 거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일이 편합니다. 작업하기도 수월하고. 자, 그렇게 하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실내에 들어서면은 여기가 좌측에 시발장 시발장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제 들어오면,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입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높이가 2400, 2500 정도 되고요. 원래는 한 3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창이 두 개 있는데, 이 집 어르신이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6평짜리입니다 22평에 6평짜리 에어컨 하나면 충분한 집인가 봅니다. 진주의 건축주님은 에어컨 없이도 사시는데 이렇게 단열이 6평짜리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 합니다. 6평짜리. 그 단열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제가 100% 이야기를 하는 게, 30평 10평짜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10평짜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집은 더군다나 6평으로 하기로 했답니다. 6평만 해도 충분하다. 단열이 잘 돼서. 이 벽체의 두께가 이 정도인데 벽체에서 이게 나가질 안 하니까 열이 벽을 데우고 식히질 않으니 뜨거운 여름에 열이 안 들어오고 겨울에 냉기가 안 들어오니 금방 데워진다는 거죠. 금방 데워진다. 냉기 같은 경우도, 에어컨 같은 경우도 금방 시원해진다. 그래서 그게 오래 간다는 거죠. 하루에 10분, 20분 덜어놓고 있으면, 하루에 문 닫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이게 단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고,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은 뭐 일반적으로. 바닥 같은 경우는 강화마루로 이렇게 다 깔아드렸고, 영림도하고, 이게 그 전 현장이 다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랜드 샤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샤시고 23mm KCC 유리에 이게 샤시는 하이랜드 샤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가 미세하게 바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께 이 단열이 워낙 잘 되는 데다가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정도의 바람은 들어와 줘야, 미세하게나마 바람이 통해야 집이 삽니다. 내부가 쾌적하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위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화장실 위쪽에 이렇게 그 점검구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20년 후에 올라가서 점검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실 때 다 하늘하고 연결되게끔.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게 그 요런 식으로 단차를 줘가지고 여기에 방수를 3번 합니다. 기본 3번, 옆에 한번, 전체 한번, 전체 한번 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비 안 새고 물 안 새는 그 기본에 충실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이 ABS도 영림도어를 이런 식으로 했고, 이렇게 작은 방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 FM대로 똑같이 그렇게 했으며, 여기 이제 냉장고 들어올 것이고, 여기 정면에 싱크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수전까지 이렇게 마무리됐고, 여기에 이게 후드까지 이렇게 했고, 내부에 여기는 이제 여기 세면 그 세탁기 뭐 그런 거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바깥에 온기,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으로 다 해드리는데 매주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매주 올려드렸습니다. 매주. 그렇게 해야 나중에 투명하게 영업을 하고 공사를 해야 신뢰가 쌓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 이제 준공 시점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통합본으로 이 주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짓는 내용을 매번 넣어드리고, 유튜브에 항상 올려져 있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우리 집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고치더라도 어떻게 공사해서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수월하다. 하자 없는 월드도마우스.
단열을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보다시피 6평짜리 에어컨을 쓰는 모습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10평이면 충분합니다. 보통 일반 주택은 15평짜리는 30평이나 40평을 해야 시원하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초보 단열이라 가능하다. 그리고 하자가 없다. 하자 있으면 고쳐드리면 그 돈이 더 비쌉니다. 지을 때 잘해야 된다. 21년차 패시브하우스, 돔하우스를 짓는 특수 단열재를 압축해서 2m 특수 단열재를 해서 만들어서 괜찮고 단열이 잘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안쪽에 요 위에가 마찬가지로 그 삼각형 뾰족한 천장 밑에 여기 중천장이 100mm가 있고 거기에 합판 치고 석고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합판 치고 석고를 치면 여기 못질을 어디든지 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래 간다. 뭐 석고 투피 아니고 합판을 쳐드립니다. 근데 기본에 충실하다. 여기 지금 강화마루를 전체를 깔끔하니까 집은 항상 포근하고 뭐 하자 없이 그렇게 해드린다. 그래서 월드돔 하우스는 21년 동안 광급공사 1위 업체로서 바다 위에 거가대교, 삼천포대교, 거기에 이번에 통영까지 수도 없이 많은 그 광급공사를 안전하게 다 납품했던 실적을 갖고 있으니 믿고 맡기셔도 된다. 근데 왜 이 더운데 덥게 사세요? 여기 시원한 집이 있는데. 자, 이상으로 월드돔 하우스 여기 충남 보령 현장 22평 준공 동영상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별로 없는 1년 난방비는 기름 3드럼이면 충분한 월드돔 하우스, 여긴 충남 보령입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좋은 땅을 건축주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릇파릇 이렇게 작물이 자라는 땅인데 여기 이제 분할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성토를 여기는 약 한 20차 정도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25톤 앞사발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바닥 안정화 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저희들이 22평을 지을 예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요렇게 된 이 밭이었는데 이 밭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죠. 이렇게 경계 지점으로 찍어놨고 여기에 물도 넣어놨고 여기 옆에 전기도 넣었습니다. 원래 물과 전기가 기본으로 들어와야 이제 작업이 들어오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충전도 해야 되고 정화조에 물을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래는 여기가 이 단차가 여기 보시면은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흙을 펴서 평탄화해서 이렇게 꼭꼭 밟아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건물에 기본적으로 원래 그 침하하는 내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물을 뿌리기도 하고 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땅이 지금 220평이라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기초 콘크리트부터 마감을 싹 다 할 예정이니까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집은 어떻게 해?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논밭 같은 경우는 그 우량 농지 개량 사업이라서 2m까지는 허가 없이도 이렇게 농지 개량, 그러니까 평탄 하나 이게 성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게 법에도 그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조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허가 부분과 나머지 진행 사항을 한꺼번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제가 서포트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착공 준비 전 단계 공정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물 있으면 최고입니다. 물 전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앞으로 여기가 바로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라 여기 착공되는 때부터 또 처음부터 마감까지 준공할 때까지 하나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땅을 마련해 주신 건축주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돔 하우스 여기 보령 현장 착공 1일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는 패시브 하우스급 단열 성능 월드돔 하우스, 여기는 충남 보령입니다. 22평형 직강 모델을 짓고 있고 이틀차 2일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키워가지고 그 사이에 2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하는 걸 제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사를 하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기초 타설을 위한 기본 공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여기 유로폼이라 그러죠. 건물 외곽에 맞추어서 그 가와를 돌리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는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바닥에 빈틈 하나 없는 비닐을 깔았습니다. 여기 한번 크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물입니다. 밑에서 이게 습기가 올라오는 거 보이죠?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제일 많이 습기가 올라오는 게 바닥에 비닐을 깔아야 되는데, 일반 비닐이 아니라 저희들은 농사용 비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잠시 기간이었는데 벌써 습이 이만큼씩 올라와서 물기 보이시나요? 이게 나중에 모세관 현상으로 해서 이게 내부 시멘트를 통해서 쭉 빨려옵니다. 그래서 1차로 막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이 이 위치에 맞게끔 저희들이 유로폼을 돌리는 이 내부에 더 이상 습이 올라오지 않게끔 1차 지지를 하기 위한 농사용 필름으로 바닥을 깔고 그 위에 180mm 단열재를 깐다 했습니다. 180mm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바닥 230mm라고 단열재를 230mm 깐다고 말씀드렸는데, 230mm가 되려면 여기에 180 위에 철근을 따보를 칩니다. 따보를 타고 그 뒤에 여기 높이를 지금 400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했고, 그 위에 50mm 보일러 방통 칠 때 또 단열재를 넣으면 230mm가 되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습기는 전혀 없다,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내부 이제 배관을 하고 있고, 그 배관 지나가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 라인을 끓여서 하나하나 이제 여기 보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이렇게 될 건데,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은 오간에 항상 이야기하지만 수직과 수평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바닥 밑에 지금 철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게 콘크리트 타설 하면은 상당히 이게 무게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치다 보면은 옆으로 자빠지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지지대를 만들 것이고, 여기에 그 유로폼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심지어는 용접을 해서 절대 자빠지지 않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린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건물이 어디에 어떤 자리가 놓여질 거라는 걸로 1차적으로 이렇게 현지에 이렇게 락카를 통해서 위치를 잡고, 레이저를 통해서 레벨을 잡고, 길이와 높이와 정확한 좌우 사이즈 1mm가 틀리지 않게끔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이게 좌우 고정을 하기 위한 그 외부에 이제 추가 고정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공정을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만이, 이 회사에서는 하나도 대충 하는 게 없구나, 믿을 수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쭉 내부에 배관들이 더 지나가고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 지금 이틀차 공정으로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게 이제 2, 3일 사이에 저희들이 이번 주 금요일쯤 정도에 레미콘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서 철거를 어떻게 꼼꼼히 잘 했는지, 어떤 공정을 하나도 빠트림 없이 잘 했는지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막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보다시피 이제 서로 이게 흔들 이렇게 자빠지지 않게끔 서로 지지를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냥 요게 첫 번째로서 항상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는 충남 보령 22평형의 이틀차 운정 이제 막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한번 그 뒤에 철근을 어떻게 하고 나머지 공정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자 없습니다. 늘 같은 거, 벌써도 그 유튜브 계속 보시겠습니다만은 바다 위에 집 짓는 유일한 회사 월드더마우스, 21년 된 광급고풍사 1위 업체 월드더마우스 보령광장 여기 마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는 전원주택이 가져야 될 기본은 다 갖고 있는 패시브하우스급 단열 성능 월드더마우스 충남 보령 22평형 5일차 3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레미콘 타설을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기에 그 사이에 또 어떻게 준비를 잘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잠시 후에 레미콘 타설이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이에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은 외부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유로폼이 완벽하게 이제 외부와 밀려나지 않게끔 꼼꼼하게 그 고정 작업을 완료를 했고, 그리고 여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 벽면이 1mm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물이 잘 내려, 건물이 이제 항상 이야기했던 정직각으로 이게 그 건물이 수직 수평이 맞아야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오가네라고 하는 그거를 잘 맞추고 있다. 그렇게 해서 밑에도 용접을 했고 위에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촘촘히 다 준비,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을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실내에는 지난번에도 보셨다시피 잠시만 있으면 이게 습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화면으로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밑에서 1차적으로 튼튼한 비닐을 통해서 1차적으로 막고, 저희들은 그거를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 180mm 고압축 단열재를 바닥에 깔고 1차 저지선입니다. 요거를 깔고 그 위에 철근 따블을 하고, 여기는 13mm 따블을 쳤습니다. 앞으로 13mm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예정인데, 요렇게 따블을 치고 여기 파란 저기 어디지 낚싯줄 보이실 겁니다. 저기까지, 그리고 여기 파란 우리 청테이프의 끝점, 그 점이 이 레벨이 됩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400 간격으로 400 높이로 칠 건데, 이걸 더 높이도 할 수 있고 더 낮게도 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100mm가 기본이고 뭐 180mm 원하시는 대로 해드립니다. 이렇게 단열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월이 흘러 집이 잠시 비는 시간에 갑자기 한파가 왔을 때 동파 우려 없다. 그래서 요 정도로 단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내부에 이 건물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큰 거실과 주방이 될 것이고, 주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다용도실,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 집이 어떻게 바뀌더라, 우리 집은 나중에 지금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현관에 들어오면 여기 큰 거실과 여기가 주방이고 저기가 다용도실이 될 것이고, 큰 방이 될 것이고 안방이 될 것이고, 중간에가 화장실, 그리고
튀어나온 저 부분은 외부 화장실과 보일러실입니다. 자, 여기 22평형의 화장실 2개 타입으로 그야말로 여기 전원주택입니다. 전원밖에 안 돼. 옆에 전부 밭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기, 상하, 수도, 정화조, 배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50mm, 75mm, 100mm 배관들이 다 빠져나가 있을 것이면 이제 이게 되어야 건물이 되기 시작하는 기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준비를 꼼꼼히 잘 했다. 이게 뭐 하다 보면 매일 같은 거를 해야 하자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거의 제일 큰 장점은 뭐냐면 건물이 변형이 없다는 겁니다. 목조의 제일 큰 단점이 썩죠. 철근 콘크리트의 제일 큰 단점이 하중으로 인해서 자리를 잡는 동안에 갈라지지요. 우리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체가 요 건물 자체가 이 기초의 그 무게의 대부분입니다. 그 위에 우리 경량으로 올라가 있는 저희 주택은 가볍습니다. 보통 철콘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시멘트 미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붙어서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 그게 장점이고, 여기서 변기, 여기 화장실 이게 배관이 큰 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했고, 여기에 물 외부로 나가는 수도 배관도 해놨고, 이런 식으로 딱 촘촘히 하고, 내일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여기 외부 같은 경우도 원래 기초 콘크리트 하는 데가 바이브레이션, 액션봉을 잘 쓰는 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무조건 그걸 기본으로 합니다. 내일 그것도 동영상으로 올릴 텐데, 좀 이따가 하는 거 올릴 텐데, 그게 해보시면은 그만큼 꼼꼼하게 한단 말은 모든 그거의 기본은 공극이 없어서 튼튼하게 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공사를 1년 내내, 현장 내내 계속, 지금도 현장이 몇 개가 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공사를 하고 있으면 하자 없단 말입니다. 같은 기술로 같은 기술자가, 특급 기술자가 1년 내내 같은 것만 계속 하면은 그 기술은 손에 익을 수밖에 없고 하자의 가능성은 없다. 중요한 건 전원주택은 자기가 자기가 불 떼지 않으면 절대 안 따뜻합니다. 그 100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100%다. 그래서 1년에 기름 3드럼 이상은 쓰지 않는 집이다. 왜 그런지 여기서부터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있다 또 추가로 탓을 할 때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레미콘 탓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부터 이렇게 높이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맞춰가면서 지금 기초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맞춰가면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쑥 꺼지는 게 보이죠. 요 밑에가 공극이 있다 그럽니다. 공극이 깔아앉아서 여기서 꼼꼼하게 이렇게 깔아앉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요렇게 레미콘 타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오가네라고 하죠. 이게 1mm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직선이 밑에까지, 틀어진 부분은 다시 조절하고, 그게 꼼꼼함과 깐깐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레미콘 타설이 완료가 되었고, 오후 되면 다시 또 한번 위에 물 제거 작업을 한번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하는 월드더 마우스 보령 현장. 자, 또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고 1년 난방비는 기름 3드럼이면 충분한, 기본적으로 집이 가져야 될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월드더 마우스 보령 현장 12일차 4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기초 콘크리트를 다 치고, 위에 그 각관, 그러니까 아연각관 저게 100에 100짜리 ET를 쓰고 있고요. 요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이제 외부만 돌아갔고 내부 칸막이 좀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기 상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게 기술입니다라고 제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100mm 20장을 압축했던 저 지붕, 저게 뭐냐면 위에서 저게
자외선, 뜨거운 뜨거운 태양열과 냉기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천장 180mm. 그 밑에 부분에 저기 그 상부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각관 보입니다. 저게 그 중천장을 만드는 다락, 중천장을 만드는 고기가 100mm죠. 그러니까 180에 100mm니까 상부에서 280mm, 약 2m 80을 압축했으니까 저희들은 중부 1지역 만족했어요. 아유 상관없고 2m 80을 압축했어요. 그러니까 판넬 28장을 압축했다. 그러면 단열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중천장의 역할이 막혀있는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 단열층을 형성하는 게 제일 큰 공법 중에 하나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미장을 하는 거. 미장만 하면 갈라집니다. 미장은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하부에서 상부까지가 거의 5m 정도 나옵니다. 중간에는 중천장을 만들 거라는 말씀 드리는데, 저희들 기술력이 제일 뛰어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특허받은 기술 자재가 저 사이에 우리탄폼을 쏜 위 자체만은, 어제도 비가 왔습니다만 한 방울도 새지 않는다. 이게 로우 머티리얼만 연결만 해도 비가 새지 않으면 1차적으로 방수에 문제가 없다. 내부에 습이 안 들어와야 밖에서 바로 흘러가 버려야 집이 오래 갑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일일이 또 다 깎아냅니다. 깎아내고 띠메시, 올메시, 명고르기, 지난한 과정 위에 그 방수 패드 치고 아스팔트 싱글, 패드 위에 징크도 괜찮고 스페니시 기아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하다.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현장이고, 지금 그 12일 동안 이만큼, 그러니까 1년 내내 같은 일을 하니까 고급 기술, 특급 기술자가 같은 일만 계속 하니까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데,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사는 수없이 많은 공정이 있는데 손에 익어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거 맞나 틀리나 매일 헷갈리면은 그게 하자입니다. 나중에 10년 5년 이후에 되는데 집은 100년 써야죠. 저는 100년 가는 집을 만든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가까이 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서 건물을 보시면 상당히 좀 크게 키워볼게요. 이게 멀리서 보면 집이 웅장합니다. 5m면 상당히 이게 저기 멀리 있는 집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높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람 키가 한 요쯤 되는데 한 2배 반 3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집은 크고 높으면 좋다. 자,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 이제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과 주방이 될 것이고, 여기가 방이 될 것이고, 여기는 화장실이 될 것이고, 여기 또 방, 외부에 화장실 하나, 보일러실 하나.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하늘에 저희들이 아직 시작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하지만 촘촘히 꼼꼼히 용접을 해서, 아직 저희들이 그 사비 작업, 추가 작업은 충분히 더 해야 됩니다만은, 여기 모든 내부에 칸막 있는 곳에는 전부 철골이 들어갑니다. 철골이. 내부도 마찬가지고, 이게 800 간격으로 하니까 어저께 건축을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보통 100 간격? 아니요, 저희들 눈이 좀 더 올 것 같아서 더 촘촘하게 했는데요, 이 힘을 그대로 밑으로 전부 다 받게끔, 중요한 게 눈 하중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다 돼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꼼꼼하다 촘촘하다 말씀드렸냐면, 이 바닥에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내부에 철골 앙카 박아 가지고 꼼꼼하게 용접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녹슬지 말라고. 더군다나 여기는 바다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메쉬로 나중에 감쌀 건데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요렇게 사각으로 된 부분은 창이 들어갈 부분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 힘을 받는 모든 것은 추가 작업. 거실창 같은 경우도 여기 거실창이 들어갈 텐데, 여기 이제 추가로 이렇게 가서 밑에 앙카 박아서 지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오래 가고, 더 중요한 것도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다운을 안 시켰어요? 기초를 치는데. 맞습니다. 다운을 해야 되는데, 잘 말씀을 드리면 오르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평탄화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무조건 책임지고 그 단열은 1년에 3드럼이라 말씀드렸던 거는 모든 부위에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화장실 자리입니다. 여기가 밑에 단열재가 180mm가 통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다운을 시키면 단열재를 깔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 단열재를 일괄적으로 쳐서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냉기를 하나도 못 올라오게 잡은 다음에 여기 보일러 방통을 여기 12mm 칩니다. 120mm. 그렇게 되면 딱 그 높이가 화장실 신발 버는 높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할 때 XL 깔 때 또 50mm 깔고 XL 깔고 거기에 방통을 치니까 단열도 잡고 난방도 되고 그렇게 해서 집에 화장실, 전원주택 화장실 들어가 보십시오. 춥습니다. 우리 집 안 춥습니다. 그게 크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되고. 그리고 1차 전시선이 여기에 비닐입니다. 비닐에서 올라오는 섭을 잡고 2차로 여기에 그 철근 콘크리트 밑에 180mm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다시 50mm 단열재를 깔아서 보일러 방통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요게 모든 게 벽 속에서 저희들 이 하는 방식이 1년 내에 같은 것만 한다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큰 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 자재가 이렇게 이 벽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벽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안 보입니다. 이 벽 안으로. 제가 이거 만든 지가 10년 정도 됐는데 온갖 다 찍히고 했지만 멀쩡하다는 거죠. 이게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스티로폴이에요? 맞아요. 스티로폴이에요. 이게 특수 스티로폴 단열재입니다. 100mm 20장을 압축했기 때문에 단열이 되고 여기에 그것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이렇게 3번 실내는 1번에서 2번 외부는 4번 띠메시 올메시 명고르기까지 4번.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어떤 건물도 그 좌우의 건물을 잡아주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끝부분 같은 경우 갈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동 치마가 생기면 그 부분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시멘트가 좌우로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아래 위로 그 벌어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철근이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창틀 부위, 이런 창틀 주위 부분에 많이 갈라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부동치마 그게 약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건물 전체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벽 전체가 다 일직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풀 용접을 해서 아직 저기 삽이 아직 덜 뿌렸죠. 이제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철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철골보다 10번은 더 튼튼하다는 게 이게 수백 개가 얹혀져 있으면 이게 전체를 지지하는 힘이 그보다 훨씬 뛰어나고 균등하게 힘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일하게 저희들은 잘 지어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건물 머티리얼 자체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 3드럼이요. 4드럼 쓰는 사람 아직 못 봤는데 21년 했는데 우리 집은 따뜻해요. 그게 아니고 적외선 한번 볼까요? 적외선 카메라로 저희도 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게 바다 위에 집을 지으면 기본적으로 조달청을 뚫으려고 하면은 그 서류가 수천 페이지입니다. 극복을 하고 20년 동안 다 제출을 해서 시험 성적을 받고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이 시간에도 통영 바다에서 태풍이 오고 파도가 3m씩 쳐도 멀쩡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다. 그리고 동일한 기술자, 동일한 사람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하자가 없다. 집 하자 없다 노래하는데 하자 없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꼭 주위에 엄마, 친구, 아들처럼 꼭 보면은 안 된 사람 누구 집은 못 지었어요. 누구 집은 그거 한번 당해보면 속상해서 못 삽니다. 체류용 노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그냥 무조건 해도 몇 천만 원은 듭니다. 최소한 단열이 되는 데는 집을 대라. 더군다나 바닥 밑에 여기 그 건물 이동식 같은 게 밑에 각관으로 합니다. 각관으로 하고 밑에 또 똑같은 단열을 합니다. 그래야 집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단열된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짓는 월드더 마우스는 무조건 현장 시공입니다. 들고 가면 옮기다 보면 여기저기 흔들리면 크랙 갑니다. 그냥 뭐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저대로, 그분들은 그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서로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 없이 1년에 3드럼 쓰는 집을 만드는 월드더 마우스 보령 현장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곧 조만간에 벽체가 완공될 텐데, 벽체가 완공되면 전부 내부에 또 철골이 엄청 또 들어갈 겁니다. 그것도 자세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더 마우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하면 외단열, 외단열은 월드돔 하우스. 외풍 없고 결로 없고 비 안 새고 물 안 새는 월드돔 하우스 충남 보령 현장 19일 5회차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 난방비는 기름 3드럼. 아무리 좋은 집이면 뭐합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 들고, 겨울마다 춥고, 곰팡이 쓸고, 결로 들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택에 필요한 모든 부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엄선해서 20년째 특허공법으로 주택을 짓고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바다 위에도 집을 짓는 월드돔 하우스 보령 현장입니다. 집은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단열이 잘 돼야 됩니다. 그거는 단열을 하면은 최고로 잘 되는 이유가, 보다시피 지금 이 현장이 되게 중요한 공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집이 이제 외부 벽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외부 벽체가 완료가 됐단 말은 이제 그 내부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단열 성능으로 외부에 냉기가 들어오지 않고, 천장, 지붕에서 우수, 비가 새지 않고,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 고장 없고 하자 없는 집이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19일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건물이 전체가 100mm 20장을 압축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100mm, 저희들은 중부 1지역 단열을 맞췄어요. 아니요, 중부 1지역 2m를 압축했어요. 판넬 20장을 압축했어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는 겁니다.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좋은 단열재를, 좋은 자재를 압축을 많이 하고 저기에서 미장을 하면은 그게 바로 주택이, 안정적인 주택 유지관리할 수 있는 전원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좀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에 그 지붕이 180mm입니다. 100mm 20장 압축해서 저기 우레탄 폼만 쏴도 40mm 비에도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엊그저께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 방울도 샌 적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무조건 그게 저희 특허공법으로 해서 무조건 비 오는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우수 걱정할 필요 없고. 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 조금 키워볼게요. 이제 외단열 건물이라고, 왜 외단열이 좋으냐면, 이상적인 건물은 외단열 건물입니다. 내부에서 아파트처럼 철골을 한 다음에 내부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부에 결로 생기잖아요. 내단열 하면 결로가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틈이 어디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보여. 여기가 이제 그 진입로, 이게 이제 현관이 될 텐데, 자, 이렇게 한번 전체를 보시죠. 여기에 어디에 단열이 빠지거나 미흡한 데가 있을까요? 바닥에는 기본적으로 180mm 천장하고 똑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체 200mm 합판치고 섞어치고 도배하는, 그리고 여기 보시게요. 여기 후면입니다. 여기가 22평의 후면인데, 보다시피 어디에 빈 곳이 있어서 결로가 생기는, 이쪽 이제 뒤쪽은 창고, 그 보일러실을 지어야 되는 화장실이랑, 요건 아직 이 방 그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아직 이제 진행 중인 거고, 여기 보시면 어디에도 단 한 곳도 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은 조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이제 조금 저 각을 줘가지고 좀 예쁘게 좀 만들었고요. 보시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디에 빈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니까 외풍 없고 결로 없단 말이, 결로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냉기가 들어오면 결로가 생깁니다. 집은 따뜻하고 밖에 추운데요. 그래서 그 제일 먼저 외부에서 1차적으로 건물의 외부를 잡아주는
냉기를 잡아주는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창을 보여드리고 저희 건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100mm, 100mm, 200mm라고 하죠. 여기에. 여기가 저희 자재입니다. 이 벽이 이런 식으로 감싼다는 겁니다. 건축주님 내가 찾아뵀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이고 이게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래서 특허공법이라 이야기했던 거고, 철골로 해야 될지 목조로 해야 될지 ALC로 해야 될지 엄청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건 무슨 공법이에요? 시멘트 미장 공법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제일 큰 거는 압축 단열재. 벽이 압축입니다. 벽이 천정이 압축입니다. 압축 단열재에서 1차적으로 집 전체를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아무런 하늘에서도 아무런 틈이 없다. 완벽한 기밀 성능이다. 여기에 이거를 벽체를 한 다음에 철골로 기본으로 산 다음에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실내에 한 번에서 두 번, 실외는 네 번, 띠메시, 올메시, 면고르기까지 네 번. 결국에 보이는 건 뭐냐? 요 면만 보입니다. 이게 지금 벌써 만난 지 10년 넘었는데 뭐 잘 어디 크랙 하나 간 데가 없잖아요. 온갖 데 끓히고 해도 이게 이 정도는 돼야 집이 단열이 되고 기밀이 되고 이게 잡아줘야, 요 부분이 서로 잡아줘야 여기 부분 크랙이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건물을 띠메시, 올메시 면고르기를 해서 전체를 일체화하면, 여기 전체를 일체화하면, 여기를 전체를 일체화하면 전체가 자기들끼리 이 부분이 설령 침하가 되더라도, 철근 콘크리트는 자중 때문에 침하가 됩니다. 자리를 잡는데 여기 창 밑에 뭐 어디 밑에가 잘 이렇게 갈라집니다. 왜냐? 무거워서 그래요. 우리는 가볍습니다.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 10분의 한 3분의 1? 그 정도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가벼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건물로 무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바다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회사가 저희란 말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성질과 불나지 않는 준불연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21년 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자, 그래 말씀드리고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찌되었든 이런 유로, 여기에서 지금 현재가 여기 보시면 바닥이 180mm에 13mm 더블 쳤어요. 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 방통, 여기가 지금 400이 나왔습니다. 여기 부분에 그 이후에 여기 다시 한번 보일러 방통을 칠 겁니다. 보일러 방통을 칠 때 기본 50mm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180mm 더하기 50mm는 230mm. 냉기가 한 개도 안 오른다는 겁니다. 어저께 지난번 말씀하셨던 건축주님이 여기에 그 화장실 다운을 언제 해요? 우리는 화장실도 바닥에 단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방통을 올립니다. 그 부분만 띄우고 올리게 되면은 신발 벗는데 끌리지 않는 그런 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 이제 싱크대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부분이고, 현관은 저쪽입니다. 자, 지금 이거 현장은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건물이 지금 22평인데 실평수기 때문에 엄청 큽니다. 외부 오는 사람들 전부 30평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평수입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마감까지 전부 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 공정이 되게 중요한 공정은 뭐냐면 건물을 모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초부터 철골, 우리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지난번 보시면은 이런 식의 그 바닥에 앙카볼트 받고 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거기에 표시가 다 감싸진다 했듯이 지금 표시가 하나도 안 나죠. 여기 밑에 하부에 여기에 각관이 들어가서 있는 것이 표시가 하나도 안 나죠.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그 철골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가 천장까지 지금 내부가 3m, 센터가 4.5m, 밖에 50, 전체 5m입니다. 자, 여기 5m에서 지금 저 자체만 하더라도 충분히 단열이 됩니다. 천정이 180mm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180mm 위에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하고 방수 패드,
그러니까 패드 치고 그 위에 싱글을 합니다. 싱글 싫으면 징크해도 되고 기버해도 돼요. 원하시는 대로 차액만 서로 협의하시면 되고, 여기 내부에 여기에 다시 중천장이 올라갑니다. 중천장이 여기 이제 상 걸어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중천장이 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기 위에가 180이에요. 여기 또 100이면 280이 되어서 여기 중간에 요 부위 삼각형 요 부위 전체가 단열층이 됩니다. 기밀은 단열이 되려면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하면 이 건물하고 저 건물은 떨어져 있어서 서로 단열이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공기가 통하면 안 됩니다. 공기가 정체된 여기서까지 완벽하게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뜨거운 공기 일단 들어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중천장이 또 한 번 막이니까, 그래서 단열을 하면 월드돔이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막아야 산다. 그러면 여름엔 안 뜨겁습니다. 이게 여름엔 진짜 시원합니다. 그거는 느끼셔야 됩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19일차 동안 하면서 칸막이를 이제 하는 거, 저희들 또 공정의 장점은, 자, 여기가 주방이에요.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 방이 이렇게 3개. 한 칸, 2칸, 3칸인데, 여기 중간이, 화장실입니다. 그래요? 나는 방을 좀 더 줄이고 화장실 키워도 되고, 줄여도 되고, 여기 배관은 못 움직입니다. 방을 최대한 이쪽으로 달 수도 있어요. 이걸 밖으로 좀 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도면으로 막연히 알고 있던 것과 실제 와오셔가지고, 이거는, 요 정도 같으면 우리가 이제 다시 놔드립니다. 여기, 요 정도면 되겠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왜냐면 가변은 저희들이 현장 맞춤형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돼요. 웬만한 거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맞고, 그래야 다 디탈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디탈이 없습니다. 큰 비용 아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짓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에서 원샷으로 준공을 하면서 철거부터 마감까지 하는데, 지금 바다 위에 저희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통영 해상에서 지금 짓고 있고, 곧 조만간에 해상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1년 업력이 그냥 업력이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15년 이상 된 자료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대표인 제가 직접 짓고 사람들이 계속 업데이트 해주고 있다 보니 오래 가는 거고, 제가 직접 지으니까 오래 가는 겁니다. 저희들 특급 기술자가 1년 내내 이것만 지으면 이 공정이 오래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집이 하자 없다 노래하는데 하자 없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까먹었는데요? 그냥 괜찮아요. 그거 아니에요. 하던 방식의 루틴대로 특허 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하다 보면 그게 기술이 트이고 물리가 트인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이 정도 되면은 단열이 완벽하다. 모든 창과 창사에는 철골로 내부에 전부 힘을 다 줬고, 위에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는 실내에는 합판치고 섞어치고 도배하고, 천정도 마찬가지 실내는 그렇게 하고, 바닥은 강화마루 마감이고, 필요한 대로 바꾸면 되고, 그건 얼마든지 칸막이 또 바꾸고 얼마든지 가능하다. 최대한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만들어서 하나하나가 소중한 곳입니다. 평생 한번 짓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철근 콘크리트 뭐 짓고 우리는 똑같은 기술자가 하니까 하자의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어떤 집이면 그런 이야기 하던가요? 세 드럼이면 충분한데요. 66만이면 충분한데요. 저것은 있나요?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다른 우리 말고 패시브하우스 비쌉니다. 많이 비쌉니다. 그런 거 말고 저희들은 경제적인 패시브하우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하는 월드더마우스 21년 된 광급공사 1위 업체 월드더마우스 충남 보령 현장 22평형 19일차 5회차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벽 칸막이 다 올라갑니다. 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열 하나는 정말 좋은 월드더마우스 보령 현장 23일 6회차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23일 동안 이만큼 지었는데, 우리 건물은 단열이 정말 좋은 시골의 전원주택은 무조건 단열이 최고입니다. 단열은 외단열은 월드더마우스입니다. 보다시피 지금 벽체가 완성이 되고 내부에 벽체까지 다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또 잘 보시고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이제 뼈대와 벽체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 건물 전체가 전부 저 100mm 20장을 압축한 벽체, 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틈이 없고 외단열 건물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왜 그러냐면 벽에서 1차적으로 모든 외부의 냉기를 잡아버리면 실내로 들어오지 않게 되면 나머지 실내에서 냉기가 없기 때문에 결로의 발생 자체가 원천적으로 줄어든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자, 우리 단열재는 100mm 20장 압축한 2m 180mm의 천장에 중간에 중천장이 있고 180mm, 100mm, 280mm, 기초 바닥에 180mm에 50mm 추감 230mm, 벽체는 200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조금 키우겠습니다. 여기 요 부분이 현관이 될 것이고 거실창이고 주방이 됩니다. 지금 여기 센터 높이는 거의 5m 정도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기초부터 마감까지 저희들이 원샷으로 다 해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기초 콘크리트를 바이브레이터로 액션봉으로 찢어서 공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극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했다고 하고, 여기 바닥과 바닥, 벽체 바닥 사이에서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기본이 되고,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약 13cm 정도가 나중에 그 보일러가 추가로 될 예정이고 단열재가 추가가 될 예정이고, 자, 여기에 이제 여기는 외부로 나오는 문이 될 것입니다. 다용도실이 될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며, 자, 여기에 옆면 쪽으로 보면 이게 멀리서 보면 상당히 집이 높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에 다 안 들어갈 정도인데 이게 단층입니다. 단층. 여기 중간 센터에 이렇게 중천장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빈 공간, 단열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단열하는 기가 막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야외 화장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야외에 반일을 많이 하시니까 급할 때 그냥 잠시 쓰시라고 야외 화장실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보일러실, 모든 건물의 분기는 보일러실에서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 준비되어 있고, 여기 그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다. 이게 바닥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비닐이 되게 잘 찢어지지 않는 비닐입니다. 농사용 비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습기 안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좋은 거 쓰니까 오래 가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들 항상 이야기했던 오간해가 확실하고 세로, 가로, 직각이 명확해야 집이 삐뚤어지지 않는다. 어디에도 빈틈 하나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는 안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등 다 뽑아놨고, 이렇게 보시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 등자리 다 뽑아놨고, 여기가 실내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내부에 이제 이쪽은 저건 이제 그 신발장이 될 것이고, 여기 실내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실평수 22평짜리 외부 제외하면 실평수 20평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주방이 될 것이고 거실이 될 것인데 상당히 높고 큽니다. 실내 3m 높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어제까지만 해도 저기 저 빈 공간이 보였죠. 하늘, 천장이 보였는데 다 막았습니다. 자, 단열이 180mm에 실내에 100mm 중천장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있음으로써 어떠한 추위 냉기에도 절대 열이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보다시피 그렇게 많은 철골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철골들이 안에 싹싹, 여기 심지어는 여기 이 그 거실창 여기 밑에 모든 창 밑에는 철골이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죠? 다 들어갔다. 여기 위에도 그렇게 많은 그 각관과 철골이 있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렇게 해야 잘 되는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물들은 요렇게 지어 놓고 나중에 여기 위에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중천장 위에 점검구를 만들어 드리는데, 점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자, 화장실은
방수 4번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고 물 안 새는 게 여기에서 저희들이 고급 특급 기술자가 1년 내내 같은 것만 해서 비 안 샌다고 했고 물도 안 샌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중천장입니다. 나중에 여기 보시면은 세월이 한 20년 흘러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셔서 문제 있으면 여기서 올라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여기 밑에 전부 각관이 지나가서 각관에 고정이 되어 있고 미장을 하면은 띄워당겨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여기는 그 모든 힘 받는 부분은 전부 다 철골로 완성을 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힘 받는 곳은 모두 벽체로 각관으로 되어 있으니 뭘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이 벽에는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를 하니까 합판 석고 그 뒤에 뭐 페인트도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될 것이고, 벤자민 뭐 좋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작은 방에 이제 저기 콘센트 다 해놨고 등 다 뽑아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꼼꼼히 잘 해서, 여기 바닥에 방통 칠 때 50mm 추가 들어간다 했죠. 지금 바닥에 지금 현재 180mm가 깔려 있거든요. 180mm에 50mm, 230mm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집이 깔끔하고, 레이아웃은, 저는 주택 레이아웃은 꼬불꼬불하면 되게 안 좋습니다. 휴식 취하러 외부에 좋은 공기 마시러 왔는데 그냥 깔끔한 게 제일 좋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자 없이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오고 결로 없고, 결로가 없어야지 집이 쾌적하고 그렇게 됩니다. 집이 저희들이 온화하다 그랬습니다. 온화는 뭐냐면 따뜻하고 마일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벽체가 한 번도 뜨겁거나 차갑지가 않습니다. 어떤 벽이든. 여기에 벽을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 벽이 실내에서 만져보면 항상 온화하단 말입니다. 온화. 냉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온기가 여름 같은 경우는 더운 게 하나도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다. 가능한 이야기하지만 요 틈새 보세요. 이 정도로 또 이렇게 쌓아놓으면 절대 냉기, 온기가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멘트 미장으로 감싸버리면 표가 안 나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전부 다 뼈대가 있다. 그렇게 해서 튼튼하다. 우리가 바다 위에 20년째 15년째 이상 3m 파도에도 멀쩡한 집이면 지진에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일체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미장,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를 섞어서 압착 미장을 하면 기초 콘크리트부터 벽체와 철골과 벽체가 일체화가 되고, 그 전체적으로 한 몸이 된다 소리입니다. 한 몸이 되어버리면 흔들려도 괜찮고, 특히 요런 데 같은 경우,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 무거우면 분명히 저기에 부동치마 같은 게 생깁니다. 땅은 흙이 몇 년 하지 않는 이상은 부동치마 생깁니다. 특히 성토한 땅은. 우리는 괜찮더라. 세월 지나서 저기에 한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부동치마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사춤, 시멘트로 메워버리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게가 콘크리트 건물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경량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20년 이상 표준화된 공법으로 시험과 검증을 거쳤다. 아무리 좋은 건물도 시험과 공정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검증이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15년 동안 20년 동안 멀쩡한 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영업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조달청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바다 위에 집 짓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온갖 목조 많은 아름답고 잘 짓는 집이 많은데, 바다 위에 집을 지을 수는 가벼워야 되고 불 안 나야 되고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회사는 잘 없다. 거기 생각하면 바다 위를 생각하는 거에 비하면 땅 속은 땅 위는 거기보다 훨씬 공사가 쉽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어른 이야기에서 공구리 치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이야기 또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게 제가 좀 가슴이 아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부의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하는데, 잘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미장까지만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미장까지만 해드리면 반축이랍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을 넣고 뭐를 넣고 나머지 다 준비하시고, 저희들은 철골과 기초 콘크리트와 벽체까지만 하면은 튼튼하니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협업을 하는 방법으로 가도 좋다.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윈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사장님이 그 원하시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구현을 할 수도 있는 월드덤하우스 충남 보령 현장 22평형 계속 업데이트하고, 지금 바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폼을 다 자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곳곳에 튀어나온 요런 폼, 요 자국 있죠? 요 자국 다 메꿉니다. 메꿔서 다 깎아내고 다시 하고 폼 채우고 다시 미장하고 손이 어마무시하게 갑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다. 아무도 그래 알고 계시고요. 월드덤하우스 보령 현장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짓는지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풍 없고 결로 없는 월드덤하우스 보령 현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는 전원주택이 가져야 될 거는 무조건 갖고 있는 월드덤하우스 21년차 전원주택 전문회사. 바다 위에 유일하게 주택을 짓는, 바다 위에 집을 지으려면 충격에 강해야 되는 지진에 강한 집, 월드덤하우스 보령 현장 37일 7일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공정들이 이루어졌으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초 콘크리트부터 벽체 완료하고 내외부 시멘트 미장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지금 바닥에 내외부에 투톤으로 외부 마감 스타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다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부에 보이는 저 출구는 저쪽이고, 여기에 거실창이고, 여기에 주방창, 그리고 다용도실이 될 것이고, 외부에 이렇게 22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한 5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그리고 거실창을 양쪽으로 뷰를 볼 수 있게끔 큰 창을 2개를 뒀습니다. 여기는 현관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센터에 상당히 높은 이 창, 여기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가운데 부위가 중천장입니다. 중천장이 있어야 단열이 잘 되더라. 중간에 단열층을 형성해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현장을 만들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처마를 좀 길게 빼가지고 내부에 그 먼지 그런 게 오염이 덜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월드덤하우스는 뭐를 하나 하더라도 꼼꼼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자가 없어요. 오래 갑니다. 집은 저희들은 21년차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본에 충실한, 집은 주택은 단열입니다. 단열 하나는 정말 좋은 월드덤하우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 외부 물이 들어가고 분배가 되는 여기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외부 화장실, 여기 화장실에 이렇게 만들어서 논밭일 합시다가 급한 볼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여기 말씀하시는 여기 창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여기 냄새 있는 거는 팬으로 뽑을 거고, 유리를 문을 열게 되면 겨울철에 거기로 냉기가 들어와서 혹시나 얼어버릴까봐 안 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고요. 해달라면 해드립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여기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들이 투톤으로 해드렸고, 이게 이제 바닥에서 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부터 뭐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그 충남에 오늘 지진이 3.4가 있었는데, 동일 자재, 동일 기법으로 만든 일본의 아스팜랜드가 지진 7.8에도 멀쩡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넣을 건데, 저희들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기초 일체형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여기 기초 일체형이란 말이 뭐냐면, 어떤 건물도 아래 위에 상하를 잡아주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잘 없습니다. 철골 같은 경우도 철근 콘크리트의 그 자체의 그 힘이지,
갈라짐 그걸 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시면은 저희 자재가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요거를 실외에 4번, 그 요거 3번에 면고르기 한번 4번, 실내에는 1번에서 2번을 합니다. 요게 100mm 20장을 압축한 그 고압축 단열재입니다. 단열 벽체가 되는 거죠. 이게 특허 공법인데 이게 충격에 강한 이유는 저거끼리 자기들끼리 이렇게 잡고 있는단 말입니다. 요게 철근의 역할을 하는 파이버글라스입니다. 철근의 역할. 파이버글라스를 이렇게 잡아주다 보니까 이게 좌우에 벌어짐에 강하다. 아래 위에도 강하지만은 좌우에 벌어짐, 흔들림에 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 해상 펜션을 짓는 공법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왜 3m 파도에도 멀쩡한 집이 3m에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 우리 집은 괜찮았잖아요. 10년 15년 이상 멀쩡했다는 게 나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100mm 20장 압축한 거라서 우리는 뭐 저기 중부 1진역 단열을 맞아요 그런 소리 말고 저희들은 2000mm 2m 뭐 200mm가 아니고 2000mm 2m를 압축했다.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된다. 바닥 기초 보시면은 여기 지금 기초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여기 밑에 기초에 180mm, 여기에 바닥에 단열 들어가는 거 230mm, 벽체 200, 200에 내부 합판 치고 섞어 치고 도배하니까 220, 230 나오고, 위에가 천장인데 원래 애초에 있던 천장이 180mm의 중천장이 있습니다. 그거 해서 280mm가 중간에 단열층이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단열이 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현관이 되겠습니다. 현관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번 주에 이제 지붕하고 하면 좀 더 자세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현관에 이제 좌측에 신발장이 놓일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실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깔끔합니다. 중요한 게 22평인데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게 층고가 높고, 실내 층고가 높고, 그리고 이게 그 전체적으로 주방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타입으로 해서 이 공간, 공용 공간이 넓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쪽에는 큰 방이 있을 거고요. 지금 큰 방이 있고, 여기 이제 장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고, 옆에는 이렇게 작은 방 이렇게 방이야. 뭐 일단 레이아웃 잡으시면 되고, 여기 저희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중천장이 있다 그랬죠. 여기가 그 공기가 통하지 않는 정체된, 그래야 단열 성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외부에 180mm, 중간에 중천장 100mm, 280mm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대 냉기와 여름에 뜨거운 열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한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복사 냉각이 없습니다. 복사 열이 없습니다. 이 벽이 외부에서 가장 차가운 냉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항상 여기는 실온입니다. 이 내부의 온도는 실제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이게 20년 이상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회사는 저희들 잘해요 이거 아니고, 실제 20년 전부터 지어왔던, 지금 15년, 16년 된 바다 위에 해상 펜션이 영업을 잘 한다. 영업이 잘 된단 말은 고장 없고 하자 없단 말이거든요. 주택은 그 철근 콘크리트 위에 짓는데 간단하지요. 근데 바다 위에 짓는 바다 세상공사는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충격과 파도의 그게 엄청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이번에도 조달청 공사로 해서 통영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월드돔 하우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공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어디에도 바닥에 기초를 치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내부에 바닥 단열을 해서 바닥과 벽과 천정에서 냉기가 안 들어온다. 복사열과 복사 냉각이 없어야만
결로가 안 생깁니다. 원천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목조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뭐 경량철고 다른 뭐 판넬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이 제일 크더라. 표준화된 공법으로 20년째가 똑같이 공사를 하면 그 공사는 안전하고 그 표준화되어 있는 공사로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하자는 당해봐야 아십니다. 그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내용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다음에 공정이 이제 지붕하며 내부 방통, 보일러, 창호를 다음 주에 설치할 예정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시공하는 월드더 마우스는 여기 대표가 직접 짓고 전국을 같은 기술자들이 일일이 현장 건축만 하니까 하자 없는 집을 자랑한다. 월드더 마우스 보령 현장 여기에까지 37일 7회차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주택은 단열입니다.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는 패시브하우스급 단열 성능, 1년 난방비는 기름 3드럼 66만원이면 충분한 100만원 쓰는 집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월드더 마우스 보령 현장 57일 8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57일 착공 이후에 하는 동안에 기초 치고 벽체 올리고 내외부 미장부터 그리고 스타코 벽체 마감까지 했고, 그 이후에 지난 동영상 촬영 이후에는 지붕에 아스팔트 칼라 싱글, ONS 싱글 했고, 물홈통 작업했고, 창호 그러니까 유리창 설치하고, 내부에 지금 보일러 설치를 위해서 단열재 그리고 엑셀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이 골조가 형성되고 난 뒤에 하나하나 공정말라 꼼꼼히 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일 똑같은 어떤 현장마다 동일한 그 공정을 통해서 동일한 기술자가, 특급 기술자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고, 이번에는 얼마나 또 자세히 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저기 위에 지붕이 있는 저기가 180mm에, 즉 180mm가 100mm 20장 압축했고, 그리고 중천장에 또 100mm 압축된 100mm가 또 중천장이 있고, 그게 시멘트 미장을 한 다음에 벽체는 200mm, 바닥은 180mm에 이번에 촬영하게 될 그 바닥 방통 작업, 보일러 단열 작업이 50mm 추가, 그래서 230mm가 되고 있다. 그걸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전원주택은 뭐 저희들은 이렇게 이뻐요, 창을 냈어요, 뭐 그런 거 잘 해달라는 대로 해드립니다. 그거는 협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건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캐파시티, 단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까이에서 좀 찍어 보겠습니다. 건물 22평에 저희들은 건물이 가져야 될 좀 키울게요. 전원주택은 내가 단열을 하지 않으면 항상 많은 유지관리, 냉난방비가 소요가 되고, 특히 난방비는 엄청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물 자체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래서 유지관리비 걱정은 없는 집을 짓자. 21년차 저희 회사의 모토입니다. 단열 잘 되는 집, 하자 없는 집, 결로 없는 집. 자, 그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부터 마감을 하고 있는 와중에 57일차에 지금 보시면 여기 바닥에 약간 요 비닐이 비닐하우스 비닐입니다. 이 비닐이 습기를 잡습니다. 집에 결로 밑에서 습이 엄청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겠지만, 요렇게 비닐하우스 비닐을 깔아서 내부에서 올라오는 습을 많이 잡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지금 내부에 외부에 이 창호에서 냉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쏴는 이 실리콘 하기 전 우레탄 폼 작업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칠도 빈틈이 한 두세 번 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단열이 잘 되고 기밀이 잘 된다. 기밀은 냉기와 온기, 찬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잡아주는 단열 하는 처음에 그 작업을 했다.
우레탄 폼 꼼꼼히 했다. 그래서 위에 저희들이 그 사이에 했던 게 이제 그 싱글을 붙이고 이제 물홈통에서 이 집이 저희들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이게 처마가 있어가지고 그 외부에 보통 보면은 그 주택들이 보면은 처마를 그냥 바짝 잘라가지고 외부에 그 봄철 같은 경우 황사라든지 그 먼지가 그대로 달라붙거든. 저희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외부에 어느 정도 이상의 그 1mm 이상은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 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건물을 처마를 내기 때문에 여기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현관이 될 것이고 여기 거실이 됩니다. 옆으로 돌아가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외부 비계를 털었기 때문에 좀 깔끔한 모습은 처음 보실 겁니다. 자, 여기는 안방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항상 이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 기본은 다른 기본이 아닙니다. 빼먹지 않고, 그 빼먹지 않는다는 건 몸에 체화되어서 항상 하던 일을 하는 사람은 빼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 왔다 저 사람 왔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일관된 공정, 특허 기술자가 20년째 계속 같은 공정만 하면 하자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주택의 하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해보시면 아십니다. 아이고 그때 그거 믿어 그쪽으로 갈 걸 후회하시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위에 저희들이 그 천장을 하고 소피트 하면 항상 오랫동안 깨끗해서 보기 좋습니다. 깔끔한 집은 깔끔하고 처마가 있는 건물이 좋았다. 요렇게 지금 여기에 이제 보일러실 외부에 저기에 그 여기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서 이제 내부로 이 관 엑셀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는 외부 화장실 이렇게 이제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 건물은 심플한 게 좋고 유지관리가 그게 좋습니다. 뭐 어떻게 그 저희들이 실제로 이렇게 또 더군다나 여기 높이가 거의 5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멀리서도 집이 깔끔하고 큼직해 보입니다. 평수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에 이런 식으로 우리 건물이 이런 식으로 미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 미장, 시멘트 본드 화이박을 넣어서 이렇게 미장을 했다. 이 실내에서도 보이는 여기 창틀 한 틈 빈틈이 없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 여기 현관을 들어서면 여기 이제 타일이 이제 여기 딱 형성이 될 것이고, 지금 엑셀 보일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 22평인데 실내 저 거실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주방하고 여기 거실이 같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이게 아파트 30평 정도 되는 그런 그 내부 면적을 갖고 있고, 더군다나 실내 높이가 3m가 넘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해서 개방감이 뛰어난, 건물이 크면 이쁩니다. 좋고. 자, 그렇게 했고 내부에 입선 다 돼 있고, 저희들이 왜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제 이 바닥에 그 보일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배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짜잔. 저희들이 이 보일러를 보시면은 이게 한 뼘이 안 됩니다. 이게 한 뼘이 안 돼. 이렇게 촘촘하게 까는데 보셨어요? 이게 요런 식으로 해야 집이 금방 따뜻하고 빈틈이 없고, 그리고 끝까지 바닥 끝까지 냉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 보일러 끝까지 이렇게 깔았기 때문에 이래야 집이 따뜻하고 빈틈없이 따뜻하다. 음모 반목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방에 그 엑셀관이 끝까지 가고 중앙에 연결해서 안 쓴다. 제일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게 이렇게 촘촘하게 깐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보다시피 지금 끝까지 지금 저희들이 이 단열재를 깔았죠. 바닥에 180mm에 지금 위에 또 50mm, 230mm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단열재를 깔았기 때문에 냉기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가능하고 추측 가능하게끔 눈으로 보는 거와 똑같이 짓습니다.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그래야 하자 없고 끝까지 유지관리가 수월하다.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별로 없다 했는데, 여기에 저희들 그 바닥에 여기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여기 방수 3회, 저기는 복층은 4회, 4번 합니다. 3번 하면 끝내주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 이제 배변기부터 세면대, 샤워기까지 있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에 이제 상부에 여기 다 가릴 예정입니다. 돔천장으로. 보시면은 여기 천장 위에가 보이시죠? 중간에 100mm가 있고 외부 저 안쪽이 그 천장이 180mm. 그래서 280mm입니다. 저기 중천장 사이가 한 1.5m 떠 있습니다. 그게 고정된 막혀 있는 단열층입니다. 그러니까 냉기와 열기가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저 공간이 아깝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천장을 만들고 다락을 만들고 저희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해달라면 하겠지만 중요한 게 저기에서 1차로 잡고 2차로 잡으니까 여름에 시원하다, 겨울에 따뜻하다.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열층이 저렇게 두껍고 좋은 단열재가 있는데 단열층을 형성을 해서 냉기와 열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여름에 정말 시원합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그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방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내용을 일체화하고 촘촘히 꼼꼼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가 없고, 왜 하면서 저희 그 고민을 하고 잘할까 못할까 매주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집을 지었는데 바다 위에 조달청 공사도 하는 저희들이 그 공사하기 어렵습니다. 바다 위에 공사는 15년째 20년째 멀쩡하게 파도에 3m에도 멀쩡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그 레벨까지 표시를 했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방통, 보일러 방통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하는 월드돔 하우스가 21년째 하자 없이, 중요한 게 평생 난방 걱정, 냉방 걱정 없이 산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난방 걱정 없으면 돈이 거의 안 듭니다. 못 믿으실까? 아무튼 자, 그래서 가까운 곳에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해드릴 것이며, 항상 동일한 방식, 동일한 기술로 표준화된 특허공법으로 짓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계속 노래를 부르고 돈이 적게 든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 그렇게 보시고, 여기 위에 이제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하면 실내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돔 하우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비 안 새고 물 안 새고 외풍 없고 결로 없고 1년 난방비는 기름 3드럼이면 충분한 단열 성능 하나, 대한민국 최고 월드돔 하우스 보령 현장 22평 69일 9회차 동영상 촬영을 시작합니다. 착공한 지 69일 만에 기초부터 골조부터 지붕부터 창 달고 문 달고 내부 방통하고 목수 공정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열이 잘 되는 이런 건물을 이렇게 일정한 시기마다 똑같은 공법, 똑같은 기술로 차곡차곡 순서대로 그렇게 하자 없는 집을 짓는 월드돔 하우스 보령 현장. 여기에 보시면 둥근 타입이든 직각형이든 간에 단열 성능은 되게 중요하고 검증된 월드돔 하우스다. 1년에 평생 사실 집인데 기름 3드럼 66만원이면 1년 사신다 라고 생각하면 기름값 오르면 한 70만원까지 좀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어떤 공정이 이렇게 잘 진행이 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기초부터 하나하나 공정을 연결하고 이어서 하면서 그 하자 없는 집이 저희들이 제일 큰,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는 말 좀 키울게요. 조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있는 거는 건물에서는 어떤 경우든 하자가 없어야 되고 유지관리 비용이 없어야 된다. 그게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짓다는 걸 매주 업데이트하고 공정을 공개를 하면 투명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주 변경된 내용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가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 정면 부위가 이제 저기 현관이고요. 그 사이 이제 창 다 달았고 이번 주에는 목수 공정이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주택이 요렇고 여기가 안방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기초부터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이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샤시 부위가 창 기운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부분이 결로도 제일 많이 생기고요. 꼼꼼히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을 엄청 강하게 꼼꼼히 하고 있다. 그래서 잘 짓고 있다. 이렇게 됐고, 여기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여기 하단인데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고 있고, 여기 그 스타코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데, 뭐 스페인 뭐 온갖 다양한 거 다 가능하다. 세라믹 사이딩이든 뭐 원하시는 대로 조적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능하고, 위에 상부에 보시면 이렇게 물음통에서 물이 한 방에 떨어지기 때문에 벽체의 오염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 여기에 보면은 내부에 처마가 이런 식으로 벽체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건물에서는 깨끗함이 유지되는 게 오래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타입의 건물이 제가 20년째 짓고 있는데 항상 보시면은 냉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온기가, 열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그 원인은 내가 실내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벽체 두께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100mm 20장, 그러니까 2m 판넬 기준으로 2m를 압축했기 때문에 중부 일관력 뭐 한 10배 되죠. 10배, 15배 충분히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보일러가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방통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이제 화장실, 여기 외부 화장실까지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배선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이제 그 등, 외등까지 이렇게 했고, 요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주로 많이 이야기 하는데, 건물 이 하단에 저희들이 지금 일부러 요걸 안 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비닐 중에 제일 튼튼한 건 그 비닐하우스 비닐이 제일 오래 갑니다. 습기, 이게 일반 그 건축용 비닐 같은 잘 찢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내부에 습을 완벽하게 잡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 공사 중이니까 좀 지저분한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 주방창이고, 여기는 거실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안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번 주에는 목수 공정이 다 돼가지고, 목수 공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네? 여기는 타일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타일 마감 예정이고, 상부까지 이렇게 다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항상 얘기했다.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하면은 못질해도 되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주방이고 이쪽이 거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실에서 보면은 여기가 합판을 치고 석고를 쳤기 때문에 뭐를 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가 이제 2400이 되겠습니다. 중간 저기까지가 2400이 될 것이고, 여기는 여기 TV가 놓일 자리에 건축주님이 좀 더 튼튼하게 해달라고 해서 석고 대신 합판을 툭 비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합판으로 툭 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마감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 여기 보시면은 이 창틀이 이렇게 보시면 저희들 이 건물의 두께가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외부의 냉기와 열기가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 커튼박스 다 만들었고, 여기는 실내는 2400으로 마감했고, 여기 이제 도배하고 타일 작업하면 실내 바닥 마루 하시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깐깐하게 꼼꼼하게 매주 끊임없이 그렇게 공정이 이어지고 있으면, 매일 같은 공정을, 지금 같은 현장도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현장에서 순서대로 차곡차곡 이어져서 하면은 하자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TV 자리를 저렇게 빼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방 제어라고 하죠. 여기에 각 방마다 보일러 쏠 수 있게끔 이렇게 분배기 여기를 제어기를 다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밖에 이제 보시면은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여기 화장실 상부에 점검구, 여기 나중에 막을 거고 다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만, 여기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게
바닥에 저희들이 230mm라고 이야기했고 상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외부에 천장이 180mm, 그 2m를 압축한 180mm에 중간에 단열층 1m 50의 단열층이 있습니다. 비어있죠? 여기가 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단열층이 1m 50 있고 그 위에 중천장이 있습니다. 100mm. 이 1m를 압축한 100mm.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여기 중간에 단열층 세 번째에 중천장, 거기에 여기 보시다시피 합판치고 석고치고, 그러니까 열기와 냉기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본에 충실한 집은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단열이 안 될 수가 없다. 벽체가 당연히 여기 그 200mm 100mm, 100mm에서 200mm에 합판치고 석고치고 도배하는 거. 여긴 작은 방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디 빈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바닥에서도 기초에서도 180mm에 여기 방통 보일러 150mm, 그러니까 230mm 어디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지었고, 지금 저희들이 매주 여기는 이제 그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 되겠고, 매주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드리면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집은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꼭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거 없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같은 공정을 1년 내에 지금 20년째 하고 있으면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사소하게도 말씀하시는 게 고민이 안 되는 이유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별 문제가 없다. 유지관리 하는데 손한다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보다 더 돈 많고 시간 많을 때가 없습니다. 입주할 때가 제일 좀 여유로울 때니까 항상 생각은 투명하게, 그러니까 이 집 지으면 일단은 안심이 되잖아요. 덥든 춥든. 그렇게 해서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 21년째 전원주택 단열이 잘 되는 주택을 짓는 월드더마우스.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로 영업하는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기초부터 콘크리트부터 정화조부터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원샷하는 월드더마우스. 여기 보령 현장에 69일 9회차 동영상 촬영을 마치고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기 이제 바닥하고 하는데 조금 말렸다가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더마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38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보령 현장에서도 에어컨이 필요 없는 초고단열로 겨울에도 난방비가 거의 들지 않는 2드럼이면 충분하고, 지금 이 시점 전국 우리 월드덤하우스 현장에 살고 계신 건축주님은 에어컨이 별로 필요 없더라는 증언을 듣고 있는 초고단열 패시브하우스급 단열 성능을 가진 월드덤하우스 보령 현장 준공 전 한 90% 정도 공정이 마무리되었는데 소개를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변화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림으로써 투명하게 영업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매주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 공정까지 마무리했고, 외부에 그 레미콘 타설을 해서 마당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내외부에 이제 전기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잔선을 조금만 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 폭염.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지금 저기가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건물 보령 현장이 어제도 35도 38도 전국이 38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시원했다, 에어컨이 필요 없더라. 실제로 에어컨 필요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에어컨 없이도 아직까지 지금 7월 30일 이렇게 더운 날에 아직 에어컨 없이도 살 것 같던데요 라고 하시던 건축주님이 연락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대단한 집이다. 작년에 이만큼 더울 줄 몰랐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더 더울 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검증된 단열 잘 되는 건물이 최고입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입니다. 패시브하우스급 단열이라 하는 게 저희들 열 관리율이 0.1입니다. 0.1. 중부 1권역이 0.15거든요. 저희들이 0.1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0.7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단열이 잘 되는 겁니다. 단열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기밀이 잘 돼야 됩니다. 기밀까지 저희들은 완벽하게 잡았다. 그래서 2드럼이면 충분하더라.
겨울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을 왜 자다가 더워서 다시 샤워하고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시원하다. 왜 시원한 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겨울은 또 이렇게 여름에 더우면 겨울에 춥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집이 겨울에 시원하듯이, 더 따뜻하듯이, 그게 단열입니다. 단열. 단열 성능이 뛰어난 집을 사셔야, 그런 집을 살아야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점점 이 에너지 비용은 비싸지는데 왜 비싼 집을 자꾸 그렇게 살고 팔자리니 생각하십니까? 집은 조적, 슬라브, 뭐 좋은 집은 많이 있습니다. 데워지는데요. 데워지는데 집이 더운데요. 집이 시원합니다라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요 뒤에는,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여기가 저기 그 외부 화장실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게 매주 변동되는 내용을 업그레이드해서 투명하게 한 공정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가 주방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 나와.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단열이 잘 되는지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자재를 비싼 자재를 잘 써서 꼼꼼하게 공사하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단열이 잘 되는 겁니다. 외부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들 주택 외관은 저희 위에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아스팔트 칼라 싱글입니다. 단가 때문에, 더 싸고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스페니시 기와도 가능하고, 징크도 가능하고, 차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물음토까지 이렇게 밑에 내려서 밑에 하부에 물을 한 방에 나갈 수 있게끔 내부에 이제 배관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깨끗합니다. 중요한 게 저 스타코로 마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코팅을 하니까 엄청 깨끗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집은 처마가 있으니까 깨끗이 보존되어서 깔끔하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외부 같은 경우 세라믹 사이딩을 해두고 조적을 해두고 파백도를 해두고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게 외관만 바뀌어도 집은 여러 종류로 바뀌니까 건축주님의 선호에 따라서 좌든 우든 편하신 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경제적인 패시브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비싸고 좋은 집은 많습니다. 돈 비싸게 주면 많이 좋은 집 엄청 좋죠. 우리는 경제적인 주택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단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목조보다 쌉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뭐 그렇게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거실이고 주방이고 다용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여기 센터 높이가 5m입니다. 저희들 옛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주택은 기본적으로 센터가 높고, 그 센터에 그 좌우측에 이렇게 층고, 내부 실내는 한 2500에서 2400, 2700 사이 정도 되었다. 중간 센터 가운데 부분 한 1.5m 정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단열층입니다. 단열층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바람이 통하는 단열층은 바람이 빠진다는 거죠. 단열 성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벽체와 벽체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바람이 통하면 그 공간이 아니고 허공입니다. 허공 공간이 단열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단열층을 만들었고, 이렇게 조금 키워보시면 조기에서 조기까지 저 중간에 요 부분이 1.5m 공간이 있습니다. 조기가 단열층이 되겠습니다. 저기에서는 절대 뜨거운 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냉기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가장 많은 열이 들어오고 냉기가 들어오는 곳이 지붕입니다. 지붕. 지금 중부 일지역 관열 열 관리율은 0.1오고, 우리는 0.1이 합법한 거기에 지금 된 거고, 왜냐면 저희들이 지붕이 180, 그리고 중천장이 100, 280mm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단열 공간까지 포함하면 0.7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얼음이 안 녹았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당히 더운, 자, 여기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실내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닥에 여기 이제 좌우에 이제 신발장이 들어와 있고, 지금 아직 근이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정면 부위에 이렇게 통신하고 전기 뚜껑매직을 하는 거, 분전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저희 거실입니다. 아직 다 100% 완공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등이 켜지면 더 이쁠 겁니다. 여기 실내를 2400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 2400으로 마감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센터는 더 훨씬 높 3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맞춰달라는 대로 저기 뒤 옆에 저기 보시면은 그 커튼 박스 저기가 2600, 700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아늑하게 해드렸다. 개방감이 뛰어나려면 2700, 800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안이 시원합니다. 이 내용을 왜 이해를 못 하실까요? 중요한 게,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거실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안쪽이 다용도실이고 주방 싱크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현관 들어오면은 여기 3연동 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3연동에서 포켓도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안방도 이런 식으로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콘센트 나와 있고, 좌우에 콘센트 다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작은 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은 방에도 이런 식으로 방이랑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싱크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 냉장고장이랑 이렇게 만들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여기까지 꺾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컨셉이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화장실 되겠습니다. 실내 화장실 밖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신발이 끌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단차를 줘서 저기서 물을 바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여기입니다. 여기. 저기 위에 보이십니까? 저기 위에가 한 칸 위에 또 있죠. 저기는 실질적으로 해보면 저기가 단열층이 되는 겁니다. 왜 단열이 되냐고 제일 위에 꼭대기에 저희들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게 저희 벽입니다. 벽. 항상 말씀드린 이게 벽입니다. 이게 100mm 20장 압축한 180mm입니다. 이게 손으로 눌러보면 엊그저께도 건축주님 만난다고. 이게 뭐냐고. 제 특허품이요. 100mm 20장을 압축을 하니까 100mm 20장의 단열 효과가 있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중부 일본역에서 220mm 써요. 2000mm입니다. 이것만으로 2000mm입니다. 20장을 압축한 거죠. 2000mm를 압축했으니까 당연히 단열, 집 자체가 절대 데워지지 않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덥게 춥게 사십니까? 물 시원하면 하루 시간 씻으면 끝인데 추가적으로 열이 들어오지는 말아야죠. 지금도 시원한데 이걸 왜 이해를 못 하실까요? 그 집은 슬라브 집이 좋지만 덥죠. 외단열이 왜 좋으냐면, 이 건물이 밖에서 이 벽이 여기입니다. 이 벽이 여기인데, 이게 여기에서 외부에서 열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야지 내부에서 결로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절 결자 이슬로자, 외부에 찬 공기가 들어와서 실내에 차가운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그 부분이 접점이 되어서 습기 이슬이 만들어지고, 목욕탕에 가시면 그렇게 많은 이슬이 맺혀 있죠. 그리고 오뎅집, 거기 점포에 가면 항상 이슬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게 결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런 내용이 된다. 저희들은 그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시멘트 본드 파이버글라스, 여기 실내에서는 한 번에서 2번, 실외는 요거 4번에서 결론적으로 마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맨질맨질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실내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벽이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합판 치고 석고 치고 도배하고, 여기 도배 마감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실외에는 스타코 마감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멘트 부분에서 스타코가 마감이 돼. 여기에서 세라믹 사이딩을 붙여도 되고, 징크 편한 대로 다 해도 된다. 1차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는 거는 세라믹 사이딩도 아니고 그냥 스타코 마감으로 했는데 괜찮더라. 경제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냉기가 들어오지 않고 열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살만합니다. 겨울에 지리산에 그 전기장판 하나만 갖고도 겨울 나신 분이 있습니다. 안 차니까 공기는 훈훈하니까 항상 우리 건축주님 말씀이 신기하다고 말씀을 외부하고 연결된 이곳이 항상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미지근. 한겨울에도 미지근하고 한여름에도 미지근하단 말은 이 자체는 절대 데워지지 않는 건물입니다. 건물이 데워지지 않는다. 21년 동안 바다 위에 똑같은 타입 특허공법으로 똑같이 지어서 냉난방 단열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노래를 하는 월드돔 하우스는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으로 하고 지금 관공서에 거기 강원도 그 횡성, 원주, 설안면에 가면은 오폐수 처리 시설도 이 건물로 지은 게 있습니다. 단열이 좋아서 겨울에 오수 처리가 안 되는데 저희들은 물이 차가워지지 않는, 더 이상 외부로 온도로 해서 차가워지지 않는 그런 단열 성능을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관공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재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분명히 제가 최초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 뾰족한 지붕에 그 높이가 4m, 5m 가까이 되는데 중간에 중천장 이게 또 100mm가 들어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이고 중간에 150mm의 단열 공간이 또 있다. 그래서 괜찮고 이 벽체 직각 모델은 200mm가 기본입니다. 직각 모델은 200mm. 저게 100mm, 100mm, 200mm 중간에 전부 철골이 들어갑니다. 경량 철골로 해서 풀 용접을 해서 기초부터 마감까지 원샷으로 싹 지붕까지 전부 다 연결해서 풀 용접을 했다. 철골보다 튼튼하다. 그렇게 됐고 바닥에는 180mm 이 단열재가 바닥에도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야 냉기가 안 옵니다. 그 사람들 자꾸 생각하는데 콘크리트를 저희들이 치면 싸요.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해요. 콘크리트 타설이 왜 중요하냐면 바닥 하부에 100mm를 20장을 압축한 이게 들어가고 그 위에 다시 50mm 그 엑셀 깔 때 보일러 작업할 때 또 들어간다는 거죠. 230mm 되니까 이 건물은 거대한 아이스박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스리퍼만 신으면 불 안 떼고 살아요. 두 드럼이면 떡을 치고 남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렇게 되는 내년에 얼마나 더울지 추울지 누가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거는 따뜻하고 시원해서 걱정은 없다. 살면서 하자 없고 그거 없으면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돔 하우스 보링 현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다시 이제 준공을 할 예정인데 그때 동영상 전등 넣고 새로 다시 찍을 거고요. 일단은 여기 준비 과정 90% 정도 된 상황까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돔 하우스였습니다.